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제 나름대로 이야기는 좁쌀이 바람에 휘날리다가 땅으로 떨어지는데 하필 땅에 거꾸로 박혀있던 바늘에 좁쌀 신원이 탁 치는 것과 같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선현들은 늘 강조한 것이 인연 공덕을 강조했어요. 어떻게 인연을 잘 맺으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도 겪어보시겠지만 인연 한번 잘못 맺으면 평생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없으면 생길 수 없는 학문이에요. 역사, 종교, 철학,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은 죽음이 없으면 생길 일이 없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인문학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보죠. 지금 이거 물을 지금 마시는데요. 여러분, 물은 이거 맛이 없어서 평생 마셔요. 물이 맛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지겹죠. 공기는 향기가 없어서 평생 마시고, 공기가 향기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못 견딥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81년에 처음으로 유럽하고 인도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때 샤넬 넘버9이라는 그 향수가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꿈꾸던 것이 이제 그 몽블랑 만년필하고 향수를 샀어요. 선물하려고. 그러면서 그 향수를 옷에다가 이렇게 뿌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좀 많이 뿌린 거예요. 처음에니까. 하루 종일, 아마 여성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그 짙은 향이 코로 들어오는데 이제 나중에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미련한 거죠. 살짝 뿌리고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기는 향기가 없고 물은 맛이 없어서 평생 마시는데, 인생은 평균 수명 때문에 맛깔스럽고 향기나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맛깔스럽고 향기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말로 함축을 하면 행복이 돼요. 행복한 사람은 괴로움이 없는 사람, 자유로운 사람, 건강한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한국인은요, 절대 빈곤 국가였죠. 수많은 전쟁의 공포였죠. 특히 동족 상잔의 끔찍한 전쟁을 겪었죠. 일제 침략, 35년 동안 일제 침략을 겪었죠. 그리고 이제 미군정 시대가 됐고, 이렇게 절박했던 나라가 그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어요. 근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철조망에 가로막힌 섬나라예요. 북쪽으로는 한 발짝도 못 가는 멀쩡한 나라가 섬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잘 살았으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OECD 국가에서는 행복도가 꼴찌입니다. 그럼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이제 우리가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대한민국은 정말 기적을 이룬 나라예요. 한번 보세요. 인구 남쪽 5천만 명이 안 되죠. 이게 적어도 선진국 반열에서 국내 소비가 충분히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1억 가까이가 돼야 돼요. 일본의 선진국 반열된 것이 1억 되면서 선진국 반열로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내수 시장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중국이 저렇게 느닷없이 빨리 발전하는 이유가 내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기적을 읽었는데 기쁨을 잃어버렸고, 배고픔을 해결했는데 배 아픔을 해결 못했어요. 지금 한국은요, 통상 이야기할 때 만성적 울분 상태. 저는 아침에 사전 투표를 했거든요. 투표하는 보니까 이제 우리 지역은, 서초 그 지역은 금방금방 들어가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줄을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지금 한국인들이 정치에 관해서 굉장히 목말라 하는구나. 이게 평온한 나라 같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줄 서도 투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울분을 무엇이든가 터뜨리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죠. 그 욕구가 이제 투표장으로 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가 나쁜 인간인가? 누가 미련한 건가? 누가 어리석은가? 누가 내 인생을 좀 다독거려 줄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행복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를 바꿔서요.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사세요? 네? 태어났으니까 더워서 제가 어쩔 수 없겠습니다. 이쪽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것은 특별한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태어날 때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와 내가 태어났을 때보다 훨씬 행복하겠다. 이게 갓 태어났을 때는 행복도가 없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뇌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보다 행복하겠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건강하겠다.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즐기겠다. 뭐 이런 복합적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나라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 빈곤 국가이기 때문에 공부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직장만 하느라고, 아이 기르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살 만큼 살았다. 그래서 이제 노후가 좀 편안하게 될 것 같은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젊은 시절보다 지금 더 불안한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노후에 오는 게 치매, 암, 파킨슨 등, 그 다음에 내 육신은 남에게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말하자면 내 존재 가치가 떳떳하거나 재밌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 교훈이긴 합니다만은, 사람이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면 하늘에서
천당과 지옥을 결정할 때 두 마디밖에 묻지 않는데요. 살아있는 동안 기뻤냐? 남도 기쁘게 했냐? 둘 다 그렇다면 천당. 둘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지옥. 여러분 어디 갈 것 같습니까? 네? 지옥 가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지옥 가요. 이 교육대로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늘 행복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남을 늘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어떤 결심을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기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남도 기쁘게 하겠다. 이 결심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교훈이 생긴 겁니다. 저는 본래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인데 젊은 시절에는 이 대학 총장을 하셨죠. 지방 큰 스님에게 경북사에서 선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국회의원 시절부터는 법륜 스님 모시고 불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법륜 스님하고 필리핀 민다나오의 반란군 지역이죠. 봉사활동을 가요. 그러니까 작년도 재작년, 작년 이렇게 올해 올 12월에도 거기 이제 원주민들은요 높은 지대에 살아요. 2, 3,000m 고지에 아니면 밀림 지대에 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원주민들은 말하자면 산을 불질러 가지고 화전민들이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요. 근데 거기에는 장애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산파나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15, 6이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32, 3살이면 좀 할머니예요. 네. 근데 거기다가 학교를 지어주면 아이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 아이를 낳거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아이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건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제대로 못했고 학교를 제대로 못 지어줬어요. 지금 작년까지 170 몇 개의 학교를 지어줬는데 작년에 약속한 것이 장애인 학교 6개, 일반 원주민 학교 6개. 그래서 지금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12월에 또 가서 준공식도 하고 봉사활동을 해야 돼요. 근데요, 이 인문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학교를 이렇게 형성해 주지 않습니까? 학교를. 그러면은 이웃 동네에도 원주민들이 이제 다른 민족이에요. 이렇게 이웃 민족끼리 전쟁을 합니다. 불지르고. 그래서 어떤 게 몰살이 되고 이런 정도예요. 근데 양쪽에 학교를 지어주면 그런 일이 없어. 왜? 공부를 해서 상대를 침공하고 학대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고맙게 정부에서 도로 같은 걸 놔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동네에 다른 민족들이 전부 이사를 가서 굉장히 큰 동네가 돼요. 그럼 쟤들은 가서 뭐라 하냐면 산 위에 맑은 물이지 않습니까? 그 맑은 물을 큰 관을 통해서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집집마다 수도 놔주고 학교 이런 데 전부 공용 화장실에 수도를 놔주기 때문에 질병이 많이 없어져요. 자,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 밀림지대에서 하도 고생을 해서 작년에 갈 때는 몇 년 전에 누가 선물해준 아주 좋은 고급 신발을 신고 갔어요. 아끼지 말자, 좀 편하지 않죠. 3일째 되는 날, 말하자면 밀림지대에서 내려오다가 이 오른쪽 발바닥
떨어졌어요. 발바닥이 떨어지니까 저는 서 있고 법률스님이 엎드려서 이걸 묶어준 거예요. 근데 이게 경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내려오니까 끈이 끊어지거나 밀려나요. 그럼 또 묶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연락을 해가지고 저만 집차가 올라올 만한 거리에까지 집차가 와서 저만 태우고 내려갔어요. 그날은 이제 신발을 하나 샀죠. 그때 배운 게 뭔지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왼쪽 신발도 이게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자, 고급스럽고 비싸고 아까운 것 있죠? 빨리 써요. 저는 그때 배웠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신발은 신지 않고 오래 두면 저도 삭아버린대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자,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비싸고 아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네? 그쵸, 나죠.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써먹어야 돼요. 어디? 나를 빨리 써먹어줘야 돼요. 왜? 나를 써먹지 않으면 사먹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빨리 써먹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한 사람은 괴로움이 없고 자유롭고 없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움을 없애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근심, 걱정, 화, 분노, 짜증, 불편 이게 없으면 좋겠죠. 안 그래? 네. 네. 그게 없다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있다면 내가 지금 생존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없기를 바라는 온 인류가 다 있고 그거 없는 사람은 죽었거나 제정신이 아니거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왜 온 인류가 다 이렇게 생각을, 마음을 멀쩡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그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왜 나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살살살 달래서 데리고 가야 돼요. 오클라호마 대학에서요, 10수년 전에 세계적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15살 먹은 침팬지를 4년간 140개 단어를 가르쳤어요. 원래 영어죠. 4년 뒤에 말을 하게 시켰어요. 15살 먹은 침팬지는요, 사람으로 보면 4, 5살 먹은 아이의 그 IQ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침팬지와 사람은 불과 1.5%밖에 차이가 안 나요. DNA 차이가. 4년 뒤에 말을 시작했어요.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엄마? 네? 엄마? 밥 줘? 응. 통상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물론 영어지만은 let me out, 날 도와줘야지. 저기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동물 70% 이상은 평균 수명대로 못 살아요. 그 다음에 거기 가면은 그 수의사 그 실에 가면은 약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약이요, 거기만 많은 게 아니에요. 한국인이 1년간 몇 년 전 얘기예요. 총 소비하는 그 의약품 비용이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의약품. 네? 아니, 인구 전체. 무려 22조 원. 지금은 더 되죠. 네. 여러분 댁에 가셔서 약상자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댁에도 약상자 무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단체 하면서 보면 밥 먹고 나서 약을 한 주먹씩 먹어요. 이제 물론 비타민 이런 걸 포함해서. 한국인이 유달리 약을 좋아해요. 그래서 인구에 비례해서 전 세계에서 의약품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인구에 비례해서 노령인구 65세, 아직은 노령은 65세로 정해지겠죠. 65세의 병원 출입, 이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그게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런지. 자, 이제 그러면은 왜 얘들 동물원의 동물 70% 이상이 평균수명대로 못 살고 약을 먹고 이러는지 왜 그런 것 같아요? 갇혀 있어. 자유를 상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그 동물원에서는요,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귀나 목에 장치를 해요. 추적 장치를 해갖고 실험을 해요. 해보면은 동물원에 있다가 풀어줄 애들은 밖에 있던 동물보다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갇혀 있었던 것이 풀려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하고 비교를 해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 육신에 갇혀 있지 않잖아. 근데 뭐에 갇혀 있어요? 정신, 마음, 생각에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그걸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말하자면 내가 마음과 영혼과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예를 들어서요. 저기 이번에 제주 하얏트인가요? 가 있었는데 저를 초대한 사람이 스위트룸을 해줬어요. 그 몇백만 원씩이에요. 근데 이왕 왔으니까 어떻게 그냥 가냐고 그랬고, 해변에서 뭐 회를 좀 먹고 술을 한잔 하고 하다 보니까 12시 넘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튿날 아침에 6시 10분에 나와야 돼요. 그게 들어가서 샤워도 않고, 그냥 미리 이제 골프장에서 샤워를 했기 때문에 샤워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치질만 하고 자고 일어나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게 꼭 봐야 세수하느라고 수건 한 장 쓴 거밖에 없어요. 그 침상 정리도 그냥 하면은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그게 아니고 여기 저 롯데월드에 거기 아마 스위트룸이면은 뭐 큰 운동장만 할 거예요. 저 앞에서. 자, 거기에서 여러분 1년간 전부 무료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공짜로 한다. 기가 막히죠? 대신 밖에서 문을 잠그겠다. 그러면 여러분 가실래요? 아니요. 얼마 못 가서 돌아버려요. 왜? 갇혀 있기 때문에. 근데 육신에 갇혀 있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러냐면, 여러분 만약에
그 재판을 받아갖고 구속이 된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방에 쓰는 것은 괜찮은데 감옥에 가서 몇 명이 함께 같이 있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세요. 거기서 시간 지켜야 되죠. 그렇게 살 자신이 있을까요? 이게 사람은요, 육신이든 영혼이든 갇히면 안 돼요. 풀어놔야 돼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어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속아가지고 안나푸르나라에 갔어요. 속지 않았으면 왜 가요? 그 오직 하면은 산악대장 누구지? 어몽길 대장한테 전화까지 했어요. 야, 누가 가자고 해서 다시 준비는 다 했는데 걱정이다. 그랬더니 신경 쓰지 말고 가서 별거 아니에요. 그래요. 저를 속인 거예요. 왜? 본인은 별게 아니지만요. 본인은요, 한 열흘을 같이 여행을 했는데, 저녁에 술을 마시는데 어마어마하게 마셔요. 그리고 그 허벅지가요, 이렇게 맞으면은 아주 땅땅해요. 돌덩이처럼. 그렇게 건강하니까 그게 별게 아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그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1월이라 폭설이 와가지고, 거기는 뭐 거의 폭설이죠. 사진을 찍으면 전부 배경이 하얘요. 아무걸 먹은 보이질 않아요. 전부 눈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맨날 며칠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수십만 계단을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아이젠하고 스틱 2개예요. 자, 이제 내일은 내려가야 돼요. 오늘 이제 저녁에 도착 오후에 해가지고 제가 쓰러져 있는데 저를 안내했어요. 후배가 뭐라고, 형님 지금까지 본 게 뭐가 있습니까? 본 게 없어요. 눈 구경만 시큰했어요. 죽을 고생만 했어요. 제가 귀국해가지고요, 손가락 찢어서 꼬매고 발가락 꼬매고 그랬어요. 이게 2개를 이렇게 짚고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평소에 운동 많이 한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운동을 그렇게 많이 안 한 사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형님 서울로 가면은 자랑할 게 없지 않습니까? 사진이 그 히말라야예요. 전부 눈밭에서 찍은 거니까 마지막 빈벽을 올라갑시다. 또 머리들이 잡는다 그럴 때 거기 가야만 히말라야 14봉이 쫙 보인대요. 그래서 사진 찍고 동영상을 찍고 내려가야 증거가 되고 자랑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또 기어 올라갔어요. 정말 장엄해요. 히말라야 14봉을 쭉 보고 사진 찍고 영상도 하면서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휴대폰에 그게 있어요. 누가 찍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알아. 이 히말라야 14봉, 수수만 년 전부터 있던 히말라야. 지금도 있고 앞으로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있다. 그걸 보면서 경탄을 하면서, 왜? 오직 지구 인류 역사상, 우주 역사상 오직 달랑 하나밖에 없는 나한테는 왜 경탄하지 않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존재하는 거 경탄하시오. 지금 여러분은 여기 지금 걸어오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병원에서요,
병원 창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누군지 모르지만 걸어 다니는 사람만 보고 그게 너무 부러워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기적처럼 나에게 경탄을 해야 되지 않나.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맨날 경탄할까요? 아니,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자꾸, 특히 한국인들은 인생에 정답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인생 정답이 없어요. 인생은 명답을 찾는 거예요. 인생의 명답은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 여러분 잘 노셨어요? 한국인이 잘 놀았다는 거짓말이에요. 돈 버느라고, 직장만 아이 키우느라고, 그렇죠? 그냥 아끼고 못 쓰고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그 다음에 노후는 노후 걱정하느라고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라 한국인은 놀아본 적이 없어요. 노는 법을 가르쳐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잘 놀면 한량이고 여자가 잘 놀면 환양거식이었어요. 그래서 노는 법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놀지 못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한국인은 죽기 전에 10여 년간 전부 병자로 살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심평원에서 이미 몇 년 전에 공개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 그 심사평가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인은 죽기 전에 10여 년간 전부 병자로 산다는 거. 남자가 아마 9년 8개월이고 여성이 13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이론이 텔로미아 이론이에요. 그 뭐냐면, 여러분 그 운동화 끝에 플라스틱 같은 게 붙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끈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얘기하면 손톱이 손가락 끝을 보호하는 거죠. 자, 제 손가락을 보세요. 이 손가락이 세포면 요 끝에 붙어있는 손톱, 이게 텔로미아라고 그래요. 이 텔로미아를 보호하고 있는 게, 이게 장갑을 끼면 보호가 되잖아요. 이 장갑이 텔로머라제예요. 근데 한국인은 유별나게 텔로미아가 빨리 짧아졌어요. 세포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아가 짧아지기 시작해요. 점점. 이게 짧아지면은 쉽게 얘기하면 노마, 그리고 파킨슨, 치매, 암이 잘 와요. 짧아지면. 근데 그 2009년도에는 이게 짧아지는 것만 공개가 됐고, 이게 늘어나는 법은 없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근래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세계적인 대기업과 의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텔로미아가 늘어나는 법이 있다. 그 다음에 이 텔로머라제를 보강해주는 방법이 있다. 이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동물 실험은 끝났습니다. 생쥐 실험하고 그 원숭이 실험은 끝났어요. 지금 남은 게 인체 실험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정상세포는 텔로미아가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새로 생겨요, 자꾸. 그런데 암세포는 이게 줄어들지 않고 더 커져요. 그래서 암세포를 정상세포가 이기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게 있어요. 근데 이 암세포는 꼭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암세포를 잡는 게 뭐냐면은 사람 몸 속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내추럴 킬러, NK 세포라는 거예요.
이 NK 세포는 어디서 생성이 많이 되냐면 사람에게는 근육에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이 직립동물이 됐기 때문에 근육이 많은 데가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강화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은 NK세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핏줄을 타고 돌다가 암세포가 있으면 포위를 해서 같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다 자꾸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생성되려면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나갈 때요.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이제 햇빛이 있을 때만 나간다. 그럼 걸어가면서 그냥 고급 승용차가 와서 사장님, 사모님 타시죠.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고 걸어가면 노동이에요. 활성화가 안 돼요. 근데 햇빛을 보고 걸어가면서 근육을 만든다. 그러면은 NK세포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지금 생성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걸어가면 스포츠가 돼요. 노동과 스포츠는 어디서 결정하느냐? 이 두뇌에서 결정해요. 제가 잘 놀다 가지 않는 불법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골프 하시면 골프는 꼭두 새벽에 눈비 맞으면 돈을 잃어도 악착같이 가잖아요. 저 노래방 가서 노래할 때 돈 내고 노래하고 춤추잖아요. 즐겁죠. 근데 캐디는 돈을 받고 걷잖아요. 그러면 이익으로 보면 캐디가 이익이잖아. 근데 캐디는 왜 이익이 안 되냐면 너댓 시간 동안 대체 없이 친절해야 돼요. 그게 의무예요. 그러니까 노동이에요. 이게 골프는 스포츠고 즐긴 거고, 캐디는 노동이고 일하는 거예요. 돈벌이에요.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인생 전체가 전환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요, 머리 색깔이 바뀌었죠. 코로나 때 제가 아주 혹독하게 코로나를 겪었어요. 응급실, 음압실, 그다음에 퇴원을 못해서 일반 병실. 음압실에 있을 때 의사, 간호사 얼굴을 몰라요. 군대식으로 완전 분장하고 안경까지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을 써먹어야 되니까 왼손에 이렇게 줄을 가닥가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잠이 와요. 그리고요, 그 안에서 이렇게 밥이 플라스틱 통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를 하루에 5번밖에 못 만나요. 그것도 잠깐이에요. 언제냐면 밥을 줄 때 와서 피검사하면서 혈액 무슨 뭐 그다음에 거기다가 항생제 주고 뭐 이런 거 다 그때예요. 근데요, 반찬 뚜껑은 잘 여는데 안 열리는 게 뭔지 아세요? 국 뚜껑이 안 열려요. 밥 뚜껑도 잘 안 열려요. 왜? 뜨거울 때 넣었잖아요. 이게 이제 압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병상에서 이게 잘못해서 이게 쏟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비상벨 눌러서 옷 갈아입고 그거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열릴 정도예요. 밥맛은 어느 정도냐면요, 진짜 모래 씹는 것 같아요. 자, 그때 저를 도와주는 의사, 간호사분들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사예요. 근데요, 얼마나 사람이 변덕스러운지 아세요?
일반 병실로 딱 옮긴 다음 날 보니까 천사가 아니고 다시 의사하고 간호사더라고요. 자, 인생은 늘 이렇게 변덕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게 또 인간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변덕을 부리는데 어떻게 부리느냐? 나한테 유리하게 부리는 거예요. 그 변덕을 나쁘게 부리면은 누가 손해보죠? 네. 자, 그럼 지금 미운 사람 한번 떠올려보세요. 내가 미워할 때 그 사람이 벼락 맞아 죽던가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누가 죽었을까요? 내가 내 몸속에, 그렇죠, 암세포를 남깁니다. 내가 내 몸속에 염증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 사랑하지 마세요. 포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책상 앞에 그 화장실에 써붙여놨어요.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에는 바람도 걸린다.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과 용서로 짠 그물에는 바람도 걸린다. 그럼 또 하나가 있어요. 인생 딱 한 번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아, 그렇죠, 오늘 잘 놀자. 그러면 이제 노는 게 뭐냐고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노는 게 춤추고 노래하고 이게 노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게 주어졌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저는 저한테 주어진 걸 알잖아요. 제가 5월 초에요. 벌써 한 달 가까이 되네요. 5월 초에 제가 손자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동화책을 냈어요. 그래서 아마 어제 문화일보에 굉장히 크게 탑 기사를 났는데, 그게 140번째 책이에요. 그럼 제 나이에 140번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럼 놀았을까요? 못 놀았을까요? 못 놀았어요. 그렇죠. 못 놀은 것 같죠. 근데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누가 봐도 잘 놀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특히 소설이나 수필을 쓸 때 남들은 쉽게 쓰는 줄 알지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태어나도 소설가가 되고 싶지만 내 아이들이 소설가가 된다면 무조건 반년. 저는 아이들도 이렇게 반년필로 글을 쓰거든요. 저 컴퓨터를 못해요. 교황 성화 선종했을 때 세 군데서 추모사 선택을 받았어요. 경향이 먼저 왔고 중앙, 그다음에 한국일보. 근데 중앙하고 한국일보는 미안하다고 안 썼고 경향을 먼저 왔기 때문에 썼거든요. 근데 경향신문이 이제 이면에 탑으로 제 추모사가 실렸어요. 기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오늘 전화가 와가지고 내일 오후 3시까지 원고를 해달래요. 무슨 말? 선생님은 1시간이면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같은 소리를 해라. 나 못 쓴다. 4시 못 쓴다. 5시 못 쓴다. 그럼 6시까지 해줄 수 있는 6시까지는 쓸게요. 조간신문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아마 5시쯤 원고를 보냈어요. 자, 근데 제가 그때 한 얘기가 그래요. 교황 추모사라는 게 그 교황의 업적을 가지고 쓰라면 난 못 쓴다.
근데 내가 교황 생활을 2번 특별 아련을 2번 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말하자면 인연 맺은 걸 가지고 쓰라면 내가 쓰겠다.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말하자면 이제 추상적인 걸 쓰는데 구체적인 게 좋다 이거죠.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글을 쓸 때 편한 글이 있고 어려운 글이 있어요. 제가 쓴 중에서 추천사를 제가 많이 쓰는데 추천사 쓴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몇 년 전에 종경 스님 있죠. 그죠? 요칙된 종경 스님. 아니, 자손 스님은 총무원장이죠. 그분한테 받은 봉투가 집에 있는데 부처님 오신 날 조계사로 오라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10시에 행사를 하는데 9시까지 오달라 해서 갔더니 뒤에 이제 국회의원, 시장 인사를 쭉 줄 섰는데 저하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20분 넘게. 그러더니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법문집을 내는데 추천사를 써달래요. 그래서 거기서 할 수가 없어서 그랬더니 수자 스님이 봉투를 하나 가져와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이 오늘 공양을 보다니 주변 사람들하고 가져가고 공양이나 하세요 하고 주더라고요. 그 봉투를 제가 쓰질 못하고 봉투째 그대로 지금 제 창고에 보물 창고에다가 넣어놨어요. 언제가 좋은 일에 그걸 꼭 쓰겠다고. 근데요, 종경스님 책에 추천사를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게 있고 이제 아주 쉬운 게 있어요. 제 어렸을 때 경험 같은 걸 쓰라고 그러면 이건 무지하게 쉬워요. 특히 어머니에 대해서 쓰라고 그러면 날아갈 것처럼 써요. 금방. 이런 거예요. 어머니에 관한 것이. 이번 동화책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썼는데 어려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3년 때인가 그래요. 이 옛날 시골에는 장애 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애들이 걸리니까 저도 따라 걸린 거예요. 애가 울고 이제 가는 걸 우리 어머니가 어디서 봤어요. 그래서 저를 딱 부르더니 그 아이 집에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엄마 나 어디서 어떻게 났어? 그러면 맨날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요. 철이 들고 나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이 상징적 언어로 정말 맞는 얘기잖아요. 이제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또 네 엄니한테 데려다 준다. 맨날 이렇게 약을 올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아이한테 빌었어.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나보고 가서 휘처리를 해오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휘처리를 굵은 걸 해오면 한 대, 가는 걸 하면 3대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한 대만 맞자. 그래서 제일 굵은 걸 하나 해왔어요. 그랬더니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머니가 옛날 어머니 치마적으로 입고 계셨거든요. 이렇게 치마를 올리니까 버선이 자국이 있잖아요. 버선짜리. 그 위에 이제 맨살이 있잖아요. 그걸 딱 걷더니 휘철을 저한테 주고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으니 네가 나를 때려라. 휘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휘철을 던지면서 어머니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쓰다면요 10분이라도 써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자, 왜 말씀을 드려요? 인생이요 어렵게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져. 근데 쉽게 풀어버리면 한도 끝도 없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종경스님 추천사를 왜 어렵게 생각했냐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최고의 어른인데 이분 걸 쓰려니까 어떻게 돼요? 미리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글이 잘 안 나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래. 그냥 법문집이니까 그냥 이것저것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버리자. 이랬으면 편하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인생이긴 하지만 그걸 풀었어야 돼. 막판에 어떻게 쓴 줄 아세요? 그 상자 스님한테 전화를 한 10번은 더 걸었을 거예요. 묻고 하다가 그래, 이거는 내가 종정 스님의 일대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책에 대한 추천서인데 그런 종정 스님보다 내가 잘 쓰잖아. 이렇게 딱 마음을 바꾸니까 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생은 쉽게 풀 생각을 하셔야지 어렵게 풀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인생 얘기를 하나 다시 해보죠. 제가 염색약을 버리니까요. 이렇게 편합니다. 오늘도 올 때 아침에 이렇게 투표하러 문자 쓰고 갔거든요. 그리고 올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가볍게 세수하고 머리 물 묻혀서 툴툴툴툴 할 때 따뜻한 바람으로 하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서니까 찬바람으로 이렇게 툴툴 틀고 빗질 한번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옛날에요, 염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방송국에 가면은 여기다가 흑채를 뿌려줘요. 스프레이를 뿌려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염색약 하나 버렸는데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버릴 만한 게 인생에서 꽤 많아요. 그래서 버릴 걸 잘 버리고 가질 걸 잘 갖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자, 한국인이요, 행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비교법이에요. 학력, 인물, 집안, 아파트, 자동차, 돈, 통장, 부부, 자녀, 별걸 다 비교를 해요. 그러면 비교하면은 내가 아파트의 노예가 되고, 자동차의 노예가 되고, 직급의 노예가 되고, 인물의 노예가 되죠. 그죠? 아니, 인생 한 번밖에 못 살고 이게 마지막인데 왜 내가 그걸 노예로 살아요? 주인처럼 살아도 인생이 짧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우주 전체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주인으로 사실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각오를 하려면요, 자유인이 돼야 돼요.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요, 젊어서는 탁구 선수들하고 오래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정화, 양영자 이런 선수들이죠. 제가 86년에는 운이 좋게, 그때는 준공이라고 그랬어요. 준공에 가서 응원하러 거기까지 갔어요. 제가 국정원에 가서, 지금 국정원이죠, 교육받고 서약서까지 쓰고, 그러니까 사진 찍지 않는다, 갔다 왔다는 얘기를 자랑하지 않는다, 물건 사오지 않는다, 별 약속을 다 서약을 하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구속 해도 항의하지 않겠다, 이런 것까지 써놓고 제가 다녀왔어요. 자, 탁구 선수들 보면 주니어 선수가 그 당시에 전국에 한 몇만 명이 있었어요.
그럼 이 선수들 중에 뛰어난 재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한 10여 년간 죽기 살기로 연습을 해가지고 한국의 대표 선수가 몇십 명 돼요. 그 중에 세계적인 선수가 너댓 명 나오고 10년 죽기 살기로 해서 지금 양궁 선수도 똑같아요. 그 어려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제가 운이 좋게 그 여성 골퍼들하고 어울리는 일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골프존에서는 그 주니어 선수들을 겨울에 한국에서 운동을 못하니까 2달 동안 따뜻한 나라 데리고 가서 먹고 입고 자고 운동하고 모든 경기를 다 해줘요. 저는 이제 가서 교양교육 같은 걸 하고 그러죠. 그럼 거기에는 주니어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프로 선수들이 여럿이 있어요. 자, 이 선수들이요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연습합니다. 심지어는 마우스피스를 낄 거예요. 왜? 이 임팩을 줄 때 이렇게 혀를 이렇게 이를 딱 물어가지고 이가 상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연습을 해서 주니어가 지금 몇만 명이에요. 이 중에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몇십 명 돼요. 그리고 세계적인 선수가 너댓 명 나오죠. 저는 제 자식을 절대 운동선수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훈련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10년간 죽기 살기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10년간.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눈을 표정을 봤어요. 지금부터 여기 있는 분들은 10년간 죽기 살기로 연습하면 바보예요. 제가 인생 활쏘기라고 그랬죠. 활을 먼저 쏘세요. 화살 박힌 자리에다가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관역을 그리면 돼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저지르는 사람의 몫은 있고 기다리는 사람의 몫은 하나도 없어요. 인생 저질러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저지른다는 게 나쁜 의미로 듣진 않으셨죠? 네. 좋은 의미로 이제 자꾸 저질러요. 그런 의미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화두를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자 중에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가요 줄에 서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 뭐냐면 제가 줄에 부탁을 하는데 줄에 오면은 거절하는 게 태반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제가 줄에 서면 탈이 없이 잘 산다.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큰 언론사 사장이 보자고 그러더니 딸 결혼인데 줄에서 달래고 그래서 아예 그 시장 쪽으로 하라고 그랬더니 이미 양가가 합의를 했대요. 그 뭐냐 그랬더니 김아무개가 줄에서는 탈이 없고 잘 산다. 그래서 부탁을 한다. 그래서 뭐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라 좋다. 근데 저는 줄에를 쓸 때마다가 원고지에다가 400자 원고지 좀 큰 거 거기에다가 줄에사를 만년필로 꼭 써요. 새로. 왜 쓰느냐? 제 줄에사가 좋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더 좋은 줄에사를 쓰고 싶어서 고심을 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수미 탤런트 여사 있죠. 김수미 여사의 딸이 동생 나이 차이가 있는데 딸이 먼저 결혼했어요. 아들을 늦게 했어요. 그 중 두 애를 제가 다 주례했었어요. 그 바람에 그 김수미 여사 돌아가셔서 한양대 병원 있다고 그래갖고 제가 그 대구에서 행사를 하다 말고 미안하다고 올라왔어요. 저기. 그렇게 이제 인연이 있어요. 근데 최불암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딸 결혼식 끝났는데 저한테 오더니 내가 지금 수십 년간 결혼식에 다니면서 주례사를 들어봤지만 김 선생처럼 기가 막힌 주례사는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 잘 쓰려고 머리가 깨지도록 연구를 해요. 사람의 욕심이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주례사를 새로 쓰고 그 단상에 올라가서 이제 신앙식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례사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제가 싹 그냥 깨끗하게 읽고 말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주례사에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대들은 나의 스승입니다. 주례를 승낙한 날부터 나는 아파도 안 되고 병원에 입원해도 안 되고 사고가 나도 안 되고 그래서 그대들 덕에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목욕 재개하고 그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왔으니 내 스승처럼 살아주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주례사를 했어요. 근데 주례사가 좋다는 얘기는 싹 빠지고 이제 앞에 얘기만 돌아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문화상품인시다 김종기 이사장님은 그 글을 읽고 제가 쓴 글을 읽고 전화가 왔어요. 나도 가끔 주례를 쓰는데 그거 써먹어도 되냐고 그래서 형님 안 돼요. 왜 안 되냐? 저작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써먹으면 어떡하려냐 고소하시오. 그랬더니 고소하시오. 나는 그냥 써먹을 테니.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주례를 쓰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이 화관에서 손을 들었더니 제가 딸이 5살인데 27에 결혼시킬 테니까 주례를 써주십시오. 그럼 22년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답을 했더니 제자들이 막 박수치고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머릿속으로요 저는 설마 22년 뒤도 기억하려나 그러면서 했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손가락으로 이거 도장을 찍는 거예요. 찍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게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아요. 되게 좋아요. 저 녀석이 스승이구나. 나에게 건강하게 오래 살게 저 녀석 내가 주례를 쓰려면 22년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갑자기 술도 줄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자, 근데 그 월단회라는 그 모임인데요. 그 좌장이 이여령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이제 영국 박정자 선생, 임권택 감독, 뭐 이렇게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그 스승이고 밑에 제자들인데 제가 이제 막내급 제자죠. 아니 스승이죠. 근데 그게 매달 1일 날 제자들이 한 40-50명이 모여서 스승들한테 절을 하고 약속하지만 선물 드리고 한 말씀 듣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1월 달만 11일 날 모여요. 그래서 월단회예요. 그게 초하루라는 뜻이죠. 근데 그 녀석이 이듬해 1월 11일 날 갑자기 손을 들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가 또 딸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연세를 생각해서 25에 결혼시킬 테니까 주례를 서주십시오. 애들이 또 박수치고 난리예요. 그래서 또 손가락을 걸었어요. 그때 계산해 보니까 제가 106살까지 살아야 돼요. 아니 98까지. 98까지. 그래서 그날 저를 초대해갖고 집에 갔는데 그게 세범정에 부인이 한의사예요.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그
그 부인하고 아이 셋이에요. 그 꼬맹이는 안고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요 큰애 둘하고, 제가 주례스기로 하는 애 둘하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저 들어가니까 주례스님 오셨어요, 이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람들이 만나면 전부 이렇게 얘기해요. 10년 전에 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거짓말이니까 뻔히 알면서 기분 무지하게 좋아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은 거울을 보면 진짜 젊어져 있어요. 제가. 근데 이제 시골 김웅신문학관 논산에 있는데 거기 가면은 왜 어려서 빨개보기 친구들 모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입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뭐 끈끈어져가지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야, 참 너도 별 수 없다. 혹상 늙었네. 그 소리 듣고 기분이 나빠요. 조금 수고리 저 자식이 저게. 저는 나보다 더 늙었는데. 그냥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면 진짜 제가 늙어 있어요. 자, 머리는 빠졌죠. 그 다음에 주름살 보이죠? 안 보이던 점 보이죠? 다 보여요. 희한하지 않아요? 말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제가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얼마나 많이 변해요. 바꿔야 돼요. 저기, 아까 김종규 이사장님 얘기를 했는데요. 3년 전인가? 제가 지금 그냥 말하는데 꼼짝을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동짓날이에요, 음력으로. 아니, 동짓날이에요. 집에 제주 귤이 한 장자가 왔어요. 그래서 형님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우 잘 들어보겠고요. 예. 옛날 조선시대에 제주 목사, 옛날에는 귤이 거의 없었어요. 제주에. 제주 목사가 귤을 동짓날 상감마마에게 진상을 해요. 그러니 오늘은 아우가 상감마마요. 내가 제주 목사로 생각하고 그랬으니 맛있게 드시오. 여러분 이거 환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 관상이 좋고 칭찬을 잘한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은 관상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관상은 왜 그 관상 책에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상이라는 건 분위기예요. 딱 한마디로. 저는 소설 쓰기 위해서 관상 공부를 했거든요. 관상, 무당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풍객이라는 소설이 드라마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 무당 관상 공부를 제대로는 아니죠. 소설 쓰기 위한 공부를 한 거니까 필요한 것만 한 거죠. 지금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옮겼잖아요. 용산으로 옮길 때 사람들은 그 천공이라는 사람을 얘기해서 옮긴 줄 알지만 아니에요. 그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백재건 박사라고 동물하고 비교해서 관상을 보는 분이 그거 한 거예요. 그분은 책 쓸 때 관상 책 쓸 때 제가 추천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과 용산문학관 와서 터 보고 다 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 거기가 옛날에 일제시대 전에 거기가 뭐였더라 공동무제 자리예요. 거기서 무려 1300여 기를 옮기고 그 일본군 중대가 그 자리 잡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군대가 주둔하는 건 괜찮아요. 무기가 있으니까. 근데 대통령실이 가는 건
아니라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공부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렇게 어디 근무를 하실 때 보면 알죠. 누가 문 열고 착 들어오는 순간 골치 아프게 생겼네. 사람. 그럼 틀림없이 골치 아파요. 거의. 근데 누가 착 들어왔는데 참 푸근하네. 그럼 거의 푸근해요. 그게 분위기가 관상이고, 이게 관상은 생긴 게 아니에요. 분위기예요. 그러면은 관상은 어떻게 생기느냐? 분위기는 먹고 생각하고 행동한 대로 온몸이 변해요. 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피부 달라지고 뱃살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져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존엄하게 여기는 사람과 남하고 비교해서 자꾸 주눅드는 사람의 모습은 완벽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그 존엄한 그 가치 있는 존재를 자꾸 인식을 해주세요. 내가 세상 주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동이에요. 먹고 생각하고 행동한 대로 내가 변해요. 이게 관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관상이 좋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죠. 두 번째, 말하자면 칭찬을 잘한다. 이 칭찬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주 그냥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게 칭찬이 아니에요. 남을 칭찬하는 사람은 자기를 먼저 칭찬하는 거예요. 자기를 칭찬할 수 있어야 남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 칭찬은 뭐냐면 입으로 하는 것만이 칭찬이 아니에요. 행위로, 배품으로.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저기 집안에서 쓰레기 정리할 때 한번 보세요. 내 인생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쓰레기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면 소비력이 줄어들어요. 이게 쓰레기를 막 버리기 시작하면 소비를 해도 몰라요. 자, 저 같은 경우 보세요. 그 우편물이나 뭐 비닐 이런 분지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주소 붙이기 안 떨어져요. 그럼 그걸 가위로 쫙 크게 잘라서 이건 일반 쓰레기예요. 비닐은 이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박스가 오잖아요. 그 박스 옆에 있는 그 붙인 거 다 뜯어요. 딱 묶어가지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걸 집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 철저하게 분리를 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살게 되느냐면 제가 그 쓸데없는 걸 사지거나 구입하거나 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사용하지 않는 게 오면 빨리 남에게 선물로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칭찬의 비법인데 제가요 이걸 하도 잘 자르다 보니까 가위가 금방 상해요. 그래서 가위를 새로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를 착 해갖고 요 끝에가 딱 꼈어요. 피가 쫙 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요, 사람이 손가락 하나에 피가 나서 이제 반창고를 붙이면 무지하게 불편해요. 세수할 때도 머리 감을 때 며칠 동안 불편해요. 그러면 이게 속으로 이게 싹 할 때 제가 말하면 순간적으로 아이씨!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우리 후손을 위해서 내가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했다가 다친 거잖아. 우리 손주들은 수도 없이 피를 흘려서 이 나라를 지켰잖아. 그 다음 우리 엄마는 피를 흘리며 나를 낳았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 보니까 이게 별게 아닌 거예요. 자, 이거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자존심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요, 지금 우리의 존재는 우주적 관점으로 보면 참 보잘것이 없어요. 그렇죠? 작은 정도가 아니에요. 안 보일 정도예요. 근데 내가 중심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주가 내 손 안에 들어올 그 무슨 공만큼 작은 거예요. 자, 아까 내가 저 스틱 2개 말씀드렸죠. 우리는 살면서 짊어진 짐이 많아요. 가족이건 돈이건 아파트건 질병이건 약품이건 음식이건 그러니까 뱃살이건 뭐든지 짊어진 게 많아요. 자, 그 고마운 스틱을요 다 내려와서 평지가 되잖아요. 평지가 되니까 버리고 싶어요. 근데 왜 못 버리느냐? 이거 스틱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불편하니까 거기 가서 빌려서 해요. 빌려주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돌려줘야 되니까 안 버렸을 뿐이에요. 제 거 같으면 진짜 버렸어요. 근데 버려야지. 이거 버리고 하나 사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걸어가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낭떠러지가 나와요. 이 집안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은 늘 우여곡절이 많다.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면 신화와 역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는지 몰라요. 그걸 통과해야만 그게 통과하는 사람은 주인이고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노예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 지나고 보면 잘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 보세요. 제 나이면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한 번 죽고 다시 태어났어도 지금 죽을 나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생각을 하면 지금 벌써 2번이나 살고 있다고 생각을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지금은 즐기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놀지 못하고 아끼고 그렇게 살아서 지금까지 일궈왔어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을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진짜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이 겪으셨을 거예요. 진짜 좋은 나라다. 정치만 그따위로 안 하면. 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운전을 잘 못하니까 택시를 자주 타는데 동대문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는 분인데 공장을 조그만 걸 해요. 옷가게하고. 그래서 젊어서부터 두 부부가 너무 고생을 했어요. 꼭두 새벽에 맨날 일을 하고. 그래서 65 되던 해 애들 다 시집장가 보냈고 애들 취직도 다 했고 집도 장만해 줬으니까 좋다. 이제 쉬자. 그래서 가게는 공장을 바로 팔았는데 가게는 거의 1년 가까이 걸렸대요. 예상 무슨 정리하고 하는 거. 그렇게 하고 딱 쉬는데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택시 운전을 했더니 다시 살맛이 난 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노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갖고 놀 줄을 모르더래요. 집안에서 놀 줄을 모르니까 뭐예요? 아프고 우울증 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맨날 말하자면 놀 줄을 모르니까 그냥 걷는 걸로 해결을 하는데 걷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걷는 게요 재밌게 걸어야지 그게 정말 심심해서 걷는 건 의미가 없다고 그러는데 운동도 안 돼요. 머리만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 저기 과천에 현대미술관에
그 미술관의 그 사진 작가예요. 그 직원이죠. 근데 택시 타는데 뒤에 이렇게 그 팜플렛이 있어서 열어봤더니 너무 재밌어요, 사진이. 그래서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거기 사진 작가 있는데 정년퇴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뭘 찍느냐면 벽만 찍는 분이에요. 어디냐 이런 벽이 아니고 시골에 가면은 왜 그 헝클어진 벽들 많잖아요. 외양간이나 이런 거. 근데 이 벽 속에요. 그 금 간 거 있죠. 그것만 찍는데 희한하게 뭐 십자가, 동물 있죠. 개, 말, 뭐 별게 다 있더만요. 집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초가집처럼. 이 그 금강계 이것만 찍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꿈이 뭐였냐면 빨리 퇴직을 하고 난 사진만 찍겠다. 퇴직을 딱 한 뒤에 사진이 안 찍힌대. 그래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지나자마자 택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하는 순간 사진이 찍혀지는 거예요. 왜? 쉬는 날 사진 찍으러 다녀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분도 똑같이 얘기해요. 나는 노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놀 줄을 모르더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부터 노는 법을 배우세요. 그래서 나이 드시면 일을 놓거나 뭘 하면 놀 줄 아셔야 돼요. 그 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 잘 놀다 가지 않으면 불법. 여러분, 그동안 세상을 위해서 끼친 그 공덕은 실컷 놀아도 좋아요. 그리고 제발 앞으로 10년간 늙지 마세요. 그러면 10년 안 가서 아까 얘기한 라파마이신이나 이런 특이한 그 물질이 나와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고 재밌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그게 맞춰진 세대가 옵니다. 그러면은 잘 놀면 텔레비아가 늘어난다는 게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인연 때문에 여러분을 뵙게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말씀 주셨습니다.